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중국 대륙을 뒤흔든 피해 숙청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한 학자의 집안은 부족을 넘어 10족 전체가 처형당했습니다. 아버지 쪽 친족 4족, 어머니 쪽 3족, 처가 2족, 여기에 더해 그의 친구와 제자들까지 모두 873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자는 현장으로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10족을 멸한다 해도 역적과 손잡을 수 없다. 이 전대미문의 대학살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였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잔인하게 권력을 다져야만 했을까요? 황제 한 사람의 불안이 낳은 광기와 그 피 위에 세워진 거대 제국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명나라의 시작은 잔인한 피의 그림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1368년 한족의 영웅 주원장은 몽골족을 몰아내고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는 초대 황제 홍무제가 되어 남경을 수도로 정하고 황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추진한 일은 바로 대규모 숙청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만한 잠재적 경쟁자를 모두 제거하는 것, 이것이 홍무제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재위 31년 동안 개국 공신, 학자, 군인, 관료 등 무려 10만 명이 숙청당했습니다. 숙청의 방식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허리를 잘라 죽이는 요차명,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 그리고 산채로 살을 포뜨듯 베어 죽이는 능지형까지 이 극도로 잔인한 형벌들은 황제에게 도전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즉 시그널을 보내는 수단이었습니다. 홍무제는 숙청을 통해 권력이 오직 황제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재는 훗날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왕제도였습니다. 홍무제는 북방 방어를 위해 아들들을 번왕으로 임명하고 군대 사병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장남이 사망하면서 황희는 손자 건문제에게 돌아갔고, 이는 권력을 가진 숙부들과 조카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1402년 홍무제의 넷째 아들이었던 주체는 결국 조카인 건문제를 몰아내고 황제 자리에 오르는 쿠데타, 정난의 변을 일으킵니다. 그가 바로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기에 누구도 자신의 정통성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절대 권력 구축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아버지 홍무제를 뛰어넘는 잔혹한 공포정치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이전 황제, 건문제를 따르던 충신들이었습니다. 영락제는 그들을 간신으로 규정하고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충신 전적이 황제에게 굴하지 않자 영락제는 그의 아들의 코와 귀를 잘라 삶은 뒤 아버지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기괴하고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영락제의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광풍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의 클라이맥스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방유유에게 향했습니다. 방유유는 영락제의 즉위조서를 써주기를 거부하며 건문제에 대한 충성을 지켰습니다. 격분한 영락제는 부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방유유는 10족을 멸한다 해도 역적과 손잡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영락제는 전대미문의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 쪽 4족, 어머니 쪽 3족, 처가 쪽 2족에 더해 방유유의 친구와 제자들까지 10족으로 규정하여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 숙청으로 처형된 사람만 873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우이넝쿨을 통째로 당긴다는 의미의 성어, 과마나는 이 엄청난 학살을 상징합니다. 영락제의 불안은 결국 10족을 멸하는 광기로 폭발했던 것입니다. 대규모 숙청으로 반대 세력을 잠재운 영락제는 자신의 독재 체제를 영원히 공고히 할 두 가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감시와 건설입니다. 먼저 영락제는 황제의 직속 신하인 환관들을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환관들로 하여금 비밀 경찰 조직인 동창을 만들게 했습니다. 동창의 주임무는 관료, 황족, 군인들을 감시하고 밀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창은 황제의 허가만 받으면 누구든 체포하고 고문할 권한을 가졌으며 굵게 달군 철신발을 신기는 붉은 자수 신발과 같은 잔인한 고문까지 가했습니다. 동창은 결국 황제의 비밀비서 기구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성장하여 모든 대신이 황제에게 꼼짝 못하는 절대 권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락제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것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수도를 자신의 세력 기반인 국경으로 옮기고 그곳에 명나라 최대의 건축물인 자금성을 건설한 것입니다. 14년 동안 100만 명의 인구가 동원된 이 프로젝트는 황권을 강화하는 권력의 상징이자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복종하게 만드는 시각적 공포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거대한 자금성의 화려한 뒤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희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락제는 국내에서의 절대 권력을 해외에까지 떨치려 했습니다. 그 수단은 바로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해상 원정, 정화의 대원정이었습니다. 영락제는 자신이 신임했던 환관 정화를 시켜 1405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총 7차례의 원정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 함대는 콜럼버스의 배보다 훨씬 거대한 8,000톤급 대형 선박 62척을 포함한 초대형 선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인도양을 넘어 아라비아 반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도달했습니다. 정화의 원정의 주된 목표는
명나라의 위세를 보여주고 주변 국가들과 주종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2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명나라의 조공 명단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정화가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기류는 명락제가 쿠데타로 얻은 자신의 황위가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는 상징으로 선전되며 정치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원정에는 또 하나의 은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종된 조카 검문제를 수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락제는 혹시라도 검문제가 살아 돌아와 위협이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명락제의 통치는 외적으로는 화려했지만 그의 내면의 광기는 끝없이 타올랐습니다. 궁중에서 발생한 스캔들을 빌미로 명락제는 궁녀와 환관 약 3,000명을 학살하는 어여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불에 달군 새로 지지거나 능지처참을 당하는 등 그의 말년은 피로 얼룩진 사륙의 광기로 기록되었습니다. 424년 명락제는 65세로 사망할 때까지 잔인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 출신 궁녀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후궁들을 자신의 능에 순장시켰습니다. 명락제의 통치, 그것은 잔인한 숙청과 공포 정치 위에 세워진 거대한 독재 체제였습니다. 그의 절대 권력은 명나라를 당대 아시아의 넘버원 제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한 사람의 불안과 광기,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